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 저 놈이 나한테 그랬는데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젊은 아가씨가 복수를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복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분명히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25살 된 젊은 아가씨예요. 이름은 글쎄요, 김미영 씨라고 해보죠. 미영 씨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처녀였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수다 떨고 그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가씨였죠. 그런데 미영 씨한테는 남자친구 2명이 있었어요. 아,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한 남자친구들 말이에요. 한 명은 박철수, 또 한 명은 이영호라고 해보죠. 이 두 사람하고는 벌써 2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정말 편한 사이였거든요. 미영 씨는 이 두 사람을 정말 믿고 있었어요. 형같이 오빠같이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한 미영 씨한테 철수가 전화를 했어요. 미영아, 오늘 영호랑 같이 술 한잔 할까? 요새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미영 씨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부르니까 나가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피곤해도 친구가 부르면 나가게 되는 그런 마음.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술집에서 맥주 몇 잔 마셨어요. 세 사람이 웃으면서 직장 얘기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좀 들어가니까 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마시니까 시끄럽다. 방 하나 잡고 조용히 더 마시자. 미영 씨는 처음에는 아니다.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남자가 계속 괜찮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나 하자고 하니까 결국 따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미영 씨가 집에 갔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모텔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정말 그냥 술만 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수와 영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우리가 너 좋아한다는 거 알지? 미영 씨가 깜짝 놀라서 뭔 소리야, 우리 친구 사이잖아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두 남자가 미영 씨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그만해. 나 집에 갈래? 미영 씨가 아무리 소리쳐도 믿었던 친구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무섭고 억울할까요? 더군다나 믿었던 사람들한테 당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거예요. 다음날 아침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떡하지? 내가 왜 그런 곳에 갔냐고 하시면, 내가 조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미영 씨 부모님은 전라도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딸이 서울 올라와서 직장 다니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럼 부모님께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영 씨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았어요. 회사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철수와 영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카카오톡으로 어제 재미있었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더라고요. 정말 뻔뻔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영 씨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밥맛도 없고 사람들하고 말하기도 싫고.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후배 혜진이가 미영 씨를 찾아왔어요. 언니, 요새 왜 그래요? 얼굴이 완전 초췌해졌어요. 혜진이가 자꾸 물어보니까 미영 씨가 결국 다 털어놨어요.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한참을 울었대요. 혜진이는 듣고 나서 완전 화가 났어요. 언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런 나쁜 놈들이 또 다른 여자들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혜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복수해 드릴 거. 처음에 미영 씨는 그냥 잊고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언니, 법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직접 혼내주면 돼요. 걱정 마세요. 위험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때 미영 씨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혜진이 말에 동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미영 씨가 그냥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했다면 이런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혜진이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복수 계획을 아주 자세히 세웠거든요. 일단 사람부터 모았어요. 혜진이 남자친구 민수하고 민수 친구 대호. 이 두 명은 헬스장 다니는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혜진이하고 같은 반 친구 수진이까지 모두 4명이었죠. 어떻게 할 거야? 미영 씨가 물어보니까 혜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언니, 우리가 그 남자들을 술자리로 불러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당하게 만들 거예요. 계획은 이랬어요. 먼저 혜진이하고 수진이가 철수한테 전화를 걸어요. 고등학교 후배라고 소개하면서 선배님, 저희가 선배님 소개받았거든요. 오늘 시간 되시면 술 한잔 어때요? 철수는 젊은 여자애들이 자기를 찾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바로 좋다고 했어요. 영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약속 장소는 모텔 근처 치킨집으로 정했어요. 거기서 술 마시다가 방에서 더 편하게 마시자고 유도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철수는 의심 없이 나왔어요. 젊은 여자애 둘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치킨집에서 맥주 몇 잔 마시고 혜진이가 말했어요. 선배님, 여기 시끄러워서 대화가 잘 안 들려요. 방 잡고 조용히 마실까요? 철수는 완전 신이 났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모텔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정말 그냥 술만 마셔요. 철수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두 여자애는 와, 선배님 정말 멋져요 라고 추켜 세워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철수가 술에 많이 취했을 때 혜진이가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민수하고 대호가 들어왔어요. 철수는 처음에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두 남자가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놔줘. 그때 문이 열리면서 미영 씨가 들어왔어요. 철수 얼굴이 하얗게 됐대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은 거죠. 미영아, 이게 뭐야? 미영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철수야,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지? 그때부터 정말 끔찍한 일이 시작됐어요. 첫째 날 아침 철수는 옷도 다 벗겨진 채로 묶여 있었어요. 민수하고 대호가 번갈아 가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픈가? 그때 미영이 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지? 몽둥이로 등을, 다리를, 팔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철수가 아파. 그만해줘. 라고 소리쳐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렸어요. 철수가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 미영 씨가 말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알겠지? 이건 시작도 아니야.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철수 카드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거예요. 야, 내 돈으로 우리가 밥 먹으면서 너 때리는 거야. 어떤 기분이야?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자기 돈으로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밥 먹는 걸 보는 거잖아요. 둘째 날에는 물고문을 했어요. 철수 얼굴에 물수건을 덮고 물을 계속 부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살려줘. 제발. 잘못했어. 철수가 울면서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더 심하게 때렸어요. 민수가 화가 나서 머리를 세게 때렸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로 갔죠. 의사가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철수더러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게 했어요. 치료받고 나서 다시 모텔로 데려왔어요. 셋째 날이 가장 심했어요.
철수는 이미 반죽음 상태였는데도 때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막힌 건 이 3일 동안 모텔비, 밥값, 병원비까지 모든 게 철수 카드로 나간 거예요. 철수가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내 평생 돈 쓸 때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한테 자기 돈 내가면서 맞는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기막힐 노릇이죠. 셋째 날 저녁 철수한테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민수하고 대호가 저녁 먹으러 나간 사이에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도망친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다리도 절뚝거렸지만 살려고 필사적으로 뛰었대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신고해야겠는데요? 그런데 철수는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영 씨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들통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환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철수가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철수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철수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병원을 찾아왔고 철수 상태를 보니까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경찰이 자꾸 물어보니까 철수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죠. 그리고 미영 씨와 후배들 모두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정말 복잡했어요. 철수는 미영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미영 씨와 후배들은 철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미영 씨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듣고 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미영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요. 부모님은 더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한테는 말했어야지. 우리가 못에 쓰려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혜진이네 부모님들도 모두 와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재판은 몇 달 후에 열렸어요. 철수는 성폭행 혐의로 3년형을 받았고 영호도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영 씨도 감금과 폭행 혐의로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후배들도 각각 1년씩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해자였던 미영 씨도 결국 가해자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미영 씨가 처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혼자 참았던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늘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한테는 말하라고.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두 번째는 복수가 정말 해결책일까 하는 거예요. 미영 씨는 분명히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복수를 선택한 순간 자기도 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철수와 영호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건 법이 할 일이지 개인이 직접 복수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거예요. 철수와 영호는 미영 씨가 믿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배신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특히 우리 딸들, 손녀딸들한테는 꼭 말해줘야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네 번째는 젊은 사람들의 판단력에 대한 거예요. 혜진이는 언니를 도우려는 마음이었겠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하도록 도왔어야죠.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 어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한테는 말해야 한다는 것. 둘째, 복수는 또 다른 비극만 만든다는 것. 셋째, 정의는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넷째, 사람을 믿되 지나치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도 꼭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딸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라. 부모는 자식 편이다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